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사회에서 주병진의 마음을 흔든 세 번째 맞선녀가 장성한 자녀가 2명 있는 돌싱에 직업이 수산물 도매업이 아닌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밝혀져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결혼정보회사 대표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힘들게 마음을 열고 진정성 있게 나선 주병진에게 제작진과 결혼정보회사가 뭔 짓을 하는 겁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맞선녀도 사실 별로 주병진과 맞지 않는다 생각되었고, 세 번째 맞선녀는 그래도 주병진과 제일 어울리는 사람을 골라줄 걸로 기대했는데 더 최악이었죠. 세 번째 맞선녀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김규리가 등장을 했는데 어디로 봐서 생선 파는 여자로 보이는지 대국민 사기극이 따로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몸신에서 초동안 미녀로 나왔던 바비 인형 씨였고, 저는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오현경과 많이 닮아 보였고 대단한 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2년 전 TV에 나온 얼굴과 비교하니 성형을 했는지 볼이 자연스럽지 않았고 얼굴이 완전 딴판이었죠. 게다가 놀랍게도 돌싱이고 자녀가 있음이 밝혀졌는데 첫째 딸이 이렇게나 컸다고 합니다. 초혼은 초혼끼리 했으면 좋겠는데 앞서 본인도 그걸 원한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매칭을 했는지 모르겠고, 주병진 씨에게 결혼정보 회사에서 자녀가 있는 여자라고 얘기 안 했던 걸까요? 두 아이 엄마와 노총각의 만남이라 제가 보기에는 모르고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병진 씨가 여태까지 돈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을 피해서 결혼을 안 한 건데 돌싱에 성인 자녀 2명 있는 사람을 매칭하는 결혼정보회사가 어디 있나요? 주병진 같은 재력가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박수홍 씨처럼 애 낳고 행복한 모습을 꼭 보고 싶은데, 김용근 씨도 애를 낳았는데 주병진 씨처럼 재력 외모 되시는 분이 2세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을 만나야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몸신의 바비 인형 씨로 불린 김규리는 유명 짤로 돌아다녀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몸신에 출연한 바비 인형 씨는 50대라고 해서 모두가 경악했었는데 주병진과의 소개팅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자기 관리 끝판왕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필라테스, 요가, 웨이트는 물론 각종 스포츠까지 두루두루 잘한다고 했고, 실제 소개팅 장소도 골프장이었으니 그녀에게 최적화된 곳이기도 했죠. 넘사벽 외모로 30대인 줄 알았던 주병진의 세 번째 맞선녀 대구에서 올라온 김규리는 알고 봤더니 나이 54세의 돌싱이라고 하여 결혼정보회사에 쓴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 주병진 씨의 모습은 진짜 앞에 분들과 확연히 달랐는데 역시 여자는 외모인 건가 싶기도 한데요. 신혜선님이랑 술 마시면서 사랑에 관한 진지한 얘기를 나눌 때 정말 인상적인 대화라서 기억에 남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텐션이 너무 달라서 인간적으로 조금 실망은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송 직후 김규리는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는데, 그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알려지면서 직업이 수산물 도매업이 아닌 인플루언서로 드러났고, 미스코리아 대구 출신의 평생 아가씨 소리만 들어온 그녀는 자녀가 2명 있다는 것이 들통난 것이죠. 2022년 채널A 몸신, MBC 기분 좋은 날 등에도 출연한 이력이 있었고, 실제로 김규리는 2022년 나는 몸신이다 동안 선발대회 편에 출연하여 자신을 바비 인형으로 소개하며 53세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김규리는 91년 미스코리아 대구 출신이라면서 잡지 모델로 활동했던 사진도 공개했고, 1970년생으로 소개한 김규리는 30년째 24인치 허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죠. 방송국 작가가 시켜서 직업은 수산업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딱 봐도 거의 SNS 인플루언서라고 보면 되는데, 결혼정보회사가 믿을 사람을 추천해줘야지 직업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매칭시켜준 거였는데요. 특히 김규리는 몸신의 첫째 딸과 출연했는데 딸이 밖에서 엄마라고 부르면 다들 놀라는 반응을 보인다. 요즘은 엄마야? 친구 아니야? 라고 물어본다며 엄마랑 나랑 시내를 걷는데 클럽 홍보 전단을 주시는 분들이 분명 내 쪽이 가까웠는데 굳이 엄마한테 줬다. 그래서 우리 엄마입니다라면서 차단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김규리는 자신의 계정에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소개하고 171cm, 53kg, 35, 24, 36이라고 신체 사이즈를 직접 공개해놓고 있었는데, 특히 게시물에는 자신이 제작한 공구용 제품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병진의 모든 것이 1000% 좋았습니다. 이 말이 참 걸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맞선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번이 확실히 느낌이 달랐지만 뭔가 홍보 목적으로 출연한 것 같은 맞선녀라서 여론의 반응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매칭한 결혼정보회사는 정말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골프장에서 맞선을? 이랬다가 환복하고 나오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레이스 달린 골프 복장이 너무 튀던데 세일러문인가요?
이날 방송 말미에는 골프 후 이어진 식사 자리가 그려졌고 다음화 예고가 나왔는데요. 김규리가 실망하셨죠라고 운을 뗐고 주병진은 망설여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자막에는 그녀의 한마디에 그는 쉽게 말을 잇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아마도 주병진이 김규리가 자녀 있는 돌싱녀인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누리꾼들은 주병진이 진정성 있게 참여한 프로그램의 홍보 목적으로 인플루언서가 출연한 건가? 주병진과 결이 안 맞는 것 같다. 방송의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비난했는데요. 또한 제작진이 주병진에게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 김규리를 소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네티즌들은 장성한 두 자녀를 둔 돌싱을 소개시켜주다니 결정사 미쳤네. 자녀 둘 있는 돌싱이라니 기가 막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대표 실력이 너무 없네요. 주병진이 이 프로를 통해 정말 좋은 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속상합니다. 꽃뱀 사건 이후 사랑에 대한 마음을 닫은 주병진 씨는 66세가 된 현재까지도 혼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주병진은 과거 힘들었던 시절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더욱 자신이 기댈 수 있고 편한 상대를 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주병진은 2000년 대학생이라고 주장한 한 여성과 교제를 이어오다 피소됐죠. 사건은 서울 이태원 하얏트 호텔 주차장에서 시작됐는데 신고를 접수한 25살의 여대생 강민지는 그날 새벽 주병진이 벤츠 승용차 뒷자리에서 자신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병진은 강제가 아니라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관계였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강민지는 재판에서 저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제 의사를 무시하고 저를 유린했습니다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강민지의 주장에 무게를 두었는데 이유는 사건 이후 주병진이 강민지에게 건넸다는 합의금 2억이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강민지의 주장만을 믿고 또 주병진이 합의금을 줬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결국 집행유예를 받은 주병진은 이성미에게 항소 준비를 부탁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하는데요. 그가 떠난 뒤 이성미를 필두로 주병진의 동료들은 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주병진의 동료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둘씩 알아냈죠. 첫 번째로 밝혀진 것은 강민지가 주장했던 여대생 신분이 거짓이었다는 점인데 그녀는 대학생이 아니라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사건 이후 주병진에게 받은 합의금을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에 탕진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주병진은 항소했고 그를 올감했던 그날의 악몽이 법정에서 다시 펼쳐졌는데 협소한 차 안의 뒷자리에서 강민지는 격렬히 저항했다고 주장했지만 입고 있던 옷은 멀쩡했다는 점. 또한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체액인데 강민지의 몸에서는 주병진의 체액은 물론 어떤 관련 증거도 검출되지 않았죠. 그리고 변호인은 강민지가 사건 직후 2억 원을 요구한 점도 반박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이틀 만에 피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까? 그것도 정확히 2억 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면서요. 특히 사건의 진위를 뒤흔든 결정적 증거는 강민지의 얼굴에 생긴 상처였는데 사건 당일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는 어떠한 얼굴 상처도 명시되지 않았지만 다음 날 갑자기 얼굴에 생채기가 생긴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었죠. 이 모든 증거가 하나로 모였을 때 재판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병진은 무죄. 법정은 환호했지만 주병진은 한숨을 쉬며 크게 기뻐하지 않았는데 판결문을 손에 쥔 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을 뿐입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병진의 삶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그를 비난하던 헤드라인 기사들은 무죄 판결을 고작 두세 줄의 단신으로 실었고 주병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모르는 사람도 많았죠. 이후 강민지는 재판에서 무고와 공갈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작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는데 이내 행적은 미국에서 포착됐습니다. 글로리아 강. 이것이 강민지가 미국에서 사용하던 이름이었는데 그녀는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다 필라테스 학원을 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학원도 결국 문을 닫고 행방은 다시 묘연해졌습니다. 주병진은 66세라는 나이로 이혼남 이미지가 있지만 아직까지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미혼인데 일각에서는 그가 미혼인 이유가 2000년에 불거진 꽃뱀 강민지와의 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주병진은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자신이 살고 있는 초호화 펜트하우스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200평대 럭셔리 펜트하우스로 지난 2012년 12월 완공된 주상복합 건물로 테라스 사우나 시설뿐만 아니라 게스트룸 넓은 평수의 침실을 자랑했고, 시세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2년도 시세로 대략 60억에서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병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장가가면 이런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워했는데요. 주병진은 현재까지 총 3번의 맞선을 진행했는데 어떤 최종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